채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로 환가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개인 파산에서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할 때 배우자 재산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배우자 재산에 채무자 몫이 일부 있다고 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갚도록 내놔라 합니다. 이게 환가죠. 물론 채무자가 사전에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가를 해야 합니다. 그 재산은 원래 채무자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로 환가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자 판결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여러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형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부양적 요소,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짐으로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 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할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순전한 재산법적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남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파산 관제인도 채무자를 대신해서 전 배우자 재산의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이 판례를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0대 남성으로 한 5억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전부 10년 정도의 오래전 채무였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산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파산 신청하기 1년 전쯤에 이혼을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부인이 남편의 긴 시간 동안의 경제적 무능 그리고 이로 인한 폭언, 음주습벽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같이 청구했는데 그래서 이 재판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반대로 위자료도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이혼이 성립됐거든요. 그런데 파산 절차에 들어가니 파산관제인이 처음부터 위장이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파산관제인이 원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한 소송 기록 그리고 그런 사유까지 다 소명을 했습니다. 관제인이 분할의 대상으로 얘기한 거는 배우자 명의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였던 건데 그 아파트가 배우자의 소득과 처가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점 이거를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성의 표시를 하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했습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같이 보시면 접수를 하고 채권자 집행기일이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자 집행기일이 열렸죠.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채권자 집행기일이 여러 번 잡힙니다. 채권자 집행기일 전에 파산관제인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다 소명을 했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보고서를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면책 불허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놀라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명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리인으로서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기일에 판사가 미리 보고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박할 논거를 찾던 중에 놀라운 판결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판례였죠. 그 전달에 이런 엄청난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그 채무자의 전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환가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채무자가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재산에 대한 환가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분명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임재산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무에서 파산관계인이 환가 요구를 해오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례처럼 관제인은 법원에 면책 불허가 의견을 낼 거고, 그러면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가서 항고를 해서 해결하기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혼하면 환가가 안 되는데 이혼 안 하면 환가가 된다. 이러면 파산하는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판례를 내려주신 만큼 변호사들이 관련 사례에서 이 판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